근데 이 가장 어려운 미술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미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손댄 것 같지 않다,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미술이 가장 어려운 미술이라고 하던데, 곡성하시면서는 감독님께서 어떤 부분들이 좀 제일 재미있고도 어려우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가장 부담이 됐었던 공간은 그 외지인의 집 같은 네. 경우가 굉장히 부담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는 듯 하면서도 그 이면에 어떤 외지인이 갖고 있는 그런 미스터리한 어떤 소문들의 이면들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다는 게, 그래서 막상 잘 표현이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공간이었어요. 사실 외지인의 집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기묘한 세계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가장 처음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감독님은 그 외지인의 집이 완성된 것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일단 저희 팀이 이제 촬영 날짜가 임박해 오고,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께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촬영 당일에 다 갔을 때 결국에 미술 감독님한테 당했구나 왜요? 이런 생각을 크게 했죠. 왜 뭘 당하셨어요? 일단 이게 전형적인, 네. 만약에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집은 볕이 들지 못할 아주 높은 나무들로 구성된 깊은 숲 속의 오두막.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림일 거예요. 아니면 정말 휑한 네. 그런 느낌을 내든가. 근데 그때는 9월 달이었고, 그리고 그 전통 가옥들은 거의 99%가 남양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땡광의 이 따사로운 이 느낌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술 감독님이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그 앞에를 죄다 나무를 심은 거예요. 나무를 심으셨다고요? 예, 다 심었는데 촬영이 좀 딜레이 되는 동안에 그 나무들이 다 죽어서 감독님이 또 다시 나무를 또 심는 중에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큰 나무는 무거우니까 심을 수가 없었고요. 다 부실한 나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이게 해주셨는데 하여튼 뭐 저도 이게 잘 나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처음에 영화를 보면서 못 느꼈던 그 나무에 가린 빛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좀 비밀을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 그 내부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나중에 영화를 봤는데 글자가 바로 영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을 만큼 굉장히 좀 정확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지인의 집 내부를 만드실 때는 어떤 그 상상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외지인의 집 같은 경우는 그 다락문이나 어떤 그 네. 제를 지내는 재단방을 열기 전까지는 네. 어떤 그냥 이 홀로 사는 이 외로운 노인의 느낌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 종부 일행들이 처음 이 외지인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특별함이 없는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의 방을 훑어본 듯한 느낌들. 근데 그 일반적인 느낌 안에서 어떤 일본적인 그 외지인적인 소품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가면이라든지. 가면 장면 여러분 되게 인상적이시죠? 아마 많이 소리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이 한국 관객들의 눈에 봤을 때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고 충격적인 장면이 모습을 보이는 거지만, 사실 그네들의 일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의 하나들이잖아요.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감독님의 시나리오에도 어떤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반적인 모습 안에서 튀어나오는 이질적인 모습들.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일본인이 하는 집이면 당연히 일본인이 하는 소품들이 되고, 그것들이 좀 약간 묘한 느낌들을
표현하고 싶었었고 그 이면에 사실 들어가 있는 그 다락방 안에 충격적인 사진들 네. 그리고 재단방 안에 여러 관객들이 눈잘 찌푸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좀 더 충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이 일반적인 이 10월 농가의 풍경들 그리고 그 현장 할 수 있는 노인들의 방안의 모습들 네, 그걸 먼저 그렇죠. 보여주고 그런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재단방의 디테일이 굉장히 좀 새로웠거든요. 그 디테일 하나하나 사실은 정말 무에서 유를 채우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 네. 예, 재단방은 좀 어떻게 만드셨을지도 궁금한데 그건 사실 촬영 전날까지 네. 저희가 고민하셨던. 고민하고 채우고 다시 네. 하고 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사실 저도 확신해서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 할 수 있는 촬영감까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믹스와 다시 뭐 그런 조합들의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리고 이제 촬영 직전에 저는 그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곽도원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자기한테 블루스크린 이렇게 놓고 똑같이 종구의 연기를 하라고 했으면 자기는 못했을 거다 그런 연기를. 그런데 감독님과 이은경 미술 감독님이 그 현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나도 모르게 그 시나리오에 있는 똑같은 반응을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그 재단방을 봤을 때도 그 약간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것들과 심지어 냄새까지 배우가 들어가서 바로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사실 자기가 연기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공간의 리액션을 위해서 감독님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하셨는지 나무진 감독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저도 미대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님하고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를 되게 서로가 편하게 해요. 네, 근데 친하기도 하니까 이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되게 편해요. 되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 이런 거예요. 이 영화의 지금 외지인집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어요. 뭐 도대체 저 집은 어떤 집이냐면 그 풀들로 덮여서 지붕만 보였던 집이에요. 네. 근데 그 나수르굿을 그 풀을 치고 해발 한 몇 미터 되죠? 한 400~500m 되는 이 산길을 타고 올라가면 그 폐가 했는데 그 풀을 나수를 치고 봤더니 집이 뼈대만 있는 거였죠. 그거를 다 쳐내서 마당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작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웬만한 장소들이 감독님의 팀과 함께 정말 수개월씩 공을 들인 장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자리 빌어서 되게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왠지 이게 집에 얼마큼 공들였는지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굿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굿의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외지인광, 일광의 집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굿을 할 때의 그 주술의 디자인, 세팅 이런 것까지 다 새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살굿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기도 너무 힘들고 누가 그걸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굿의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감독님 먼저. 영화에 등장하는 그 온갖 미술적인 모든 것들 그리고 소품들 뭐 배우의 행동 하나 대사 하나가요 의미가 다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분들과 뭐 다 말씀 나눠야겠지만 자기들 미술 감독님하고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고 그 의미에 따른 이제 자문을 받고 그것을 알아내면 그것을 또 이제 바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영화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일 컸던 건 아마 이 굿을 준비하면서 감독님하고 저하고 제일 큰 이견이 있었다면 아마 네. 그 일광이라고 황정민 선배님이 연기하신 그 역할의 캐릭터가 언얼도로 어떤 장승 같은 네. 걸 하나 잡아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네팔에 취재를 갔을 때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본 어떤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전 그 이미지가 되기를 원했고 이제 감독님 그게 싫으신 거죠. 감독님은 그게 왜- 감독님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감독님 말씀하셔야겠지만 장승의 네, 의미가 이게 그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무슨 외계인이냐, 지금 너 지금 ET를 만들어 놓은 거지, 장승을 네. 이런 거 했었는데 결국에 이게 가장 어려운 설정 아니었는가.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독님 한번 말씀. 네, 감독님 뭐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네. 아니요, 감독님이 그 네팔에서 보셨던 이미지가 네. 굉장히 좀 섬뜩하고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제 미술 파트로서의 어떤 저만의 이 언어로서 이 영화를 다시 풀어야 되는 방법에서는 네. 저 또한 시나리오를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관객들은 분명히 영화를 한 번 보는 관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네. 어떤 나만의 미술적인 언어로서라도 조금의 정보를 좀 줘줘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일광이 그 장승을 넘어뜨린 장면은 사실 좀 장승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감독님 생각하셨던 거는. 그래서 어떤 이 일광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좀 친절하게 좀 주고자 어떤 토속적인 이미지, 장승 그리고 장승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떤 이 마을의 수호신이나 그렇죠. 이런 느낌들이잖아요. 사실은 일광이 어떤 마을의 수호신을 파괴하는 이런 행위들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도에서 그래서 사실 좀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아 그런데 감독님이 미술 감독님이셨군요.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저 듣고 지금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이게 막 이유도 말도 안 해. 그냥 아니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견이 하고 이제. 아 근데 저는 지금 약간 등에 소름 살짝 돋는 게요. 이 미술의 언어로 장승 얘기를 하셨는데 감독님이 집어넣으신 그 미술의 언어를 읽은 관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광이 넘어뜨리는 그 장승의 형태가 결국 그 마을의 수호신을 넘어뜨려서 정을 받고 하는 행위들이 뭔가 마을의 정신을 해치려고 하는 세력, 그런 세력이 일광이 아닐까라는 걸 영화 보고 나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렇게 읽은 관객이 정말 많아요, 감독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심이 드는 거야. 왜 촬영할 때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하냐? 지금 왜 이 리뷰가 나온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실까? 이 자리에서 이게 의심이 되네요. 해명 좀 해주세요. 사실 그때 너무 바빠서 네. 저희가 아마 그 장승도 그 촬영 전날 만들었어요. 사실 촬영 전날 밤에 이제 의견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부합이 되지 않은 네. 상태에서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진짜 이유근 감독님한테 지신 게 나홍진 감독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미술 하시면서 아까 소품 얘기하셨는데 그 황정민 씨가 연기한 일광이 붓을 하는 되게 다양한 장면에서 이런 순서나 소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준비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고 굉장히 동물이 등장하는 장면들도 사실은 많은데 그거 준비하시는 것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이렇게 집 앞에 매달려 있었던 염소라든지 뭐 이런. 네, 그 염소가 좀 염소뿐만 아니라 다 모든 과정이 힘들었는데 사실 염소는 잘 자고 있었어요. 사실. 자고 있는 있는 염소고요. 네. 거기에 이제 부속물을 단 이제 돼지의 내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달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보면 이 미술팀들이 보면 사실 남자가 별로 없거든요. 네. 거의 다 여자친구들인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평생 안 해볼 경험을 많이 있어요. 닭도 그렇고요. 뭐. 그렇죠. 닭도 사실 전 새 조류를 굉장히 무서워해서 네. 사실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등장하는 모든 닭들은 제가 손을 한 번도 안 댔어요. 아, 닭 조류들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래서 저희 이 여자친구들이랑 다 같이. 먹기도 하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 황정민 선배 연기하신 일광의 굿신을 미술 감독으로 보시면서
약간 감흥이 일반 관객들이랑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무대 위에서 정말 잘 노는 어떤 배우를 보는 거잖아요. 이유경 미술 감독님의 감상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이건 뭐 마찬가지고요. 제가 남이 되었을 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배우가 돼서 그 현장에 가서 연출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그렇지 않으면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배우라는. 그러니까 사실 뭐 100% 만족하는 작업들은 아니었지만 우선은 배우들이 그 공간에 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실제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굿장면도 마찬가지였어요. 굿이라는 게 사실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진 않지만 굿이라는 이미지가 뭐 일반 방송이나 뭐 굉장히 주변에서 굳이 보려면 많이 볼 수 있었던 이미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을 하느냐도 굉장히 어려웠던 고민을 많이 했던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일광과 이제 그 외지인의 굿의 교체 편집, 대레이 뭐 이런 느낌을 표현할 때는 이거를 기존 관습적인 굿의 형태를 가져오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였고 가장 이제 극에 달한 어떤 마지막까지 간 그런 굿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해서 그것 하나의 방법들이 어떤 동물의 사체들이죠. 이제 뭐 돼지나 뭐 소나 어떤 이런 뭐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주변으로 다 이제 배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굿의 모습과 좀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게다가 감독님이 그 굿장면 때문에 해외를 돌아다니시면서 다양한 그 이미지들을 또 공부해서 나홍진 감독님이 오셔서 그걸 이규영 감독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만든 장면들로 알고 있고요. 이쯤에서 이제는 관객 여러분들이 좀 직접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받으려고 할게요. 벌써 손이 막 올라오는데, 네, 감독님, 나홍진 감독님과 이규영 감독님께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 제일 먼저 손 드셔서 먼저 마이크 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처음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해골 모양의 그 나뭇잎과 마지막 끝에 혜진이가 죽은 집에 갔을 때 해골 무늬의 나뭇잎이 있는데 혹시 이 처음과 끝을 일부러 그렇게 주민을 하셔서 촬영하셨는데 혹시 뜻하는 바가 있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어떤 이 영화 전체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를 네이버를 계속 뒤져봤죠. 그러다가 뭐 한참 걸렸어요. 몇 개월을 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뒤져보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근데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많어 아주 많은데 그게 막 다 이제 가는 과정이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이 영화한테 전반이 다 이제 하나의 표현이 가능한 뭐 그런 것들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게 너무 시나리오상으로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조잡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뭐 그때는 미술 감독님도 계셨을 때니까 같이 고민하고 했는데 최경희 미술 감독님도 뭐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뭐라 그랬었어요, 감독님? 자주 뭐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뭐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왜 종구하고 무명하고 마지막에 골목길에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무명이 기대고 있는 곳은 벽이에요. 근데 여기는 원래 이 밭인데 저희가 헌팅을 촬영할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눈도 보여요. 겨울이다 보니까 밭이 이제 뻥 뚫려서 이제 여기가 골목길의 느낌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헌팅을 간 건 가을이었어요. 여름이었나. 그래서 미술 감독님이 그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 있죠, 옥수수.
옥수수를 다 여름인가 가을에 그 다 모아가지고 그게 또 시드니까 네.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걸 보관을 하셨다가 네. 촬영이 다 됐을 때 그걸 세상에 그 벌판에다가 옥수수를 다 심어놓은 거야. 근데 그때 인터스텔라가 네. 막 개봉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래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신 감독님이시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골목길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금어초를 사전에 미리 키우셔가지고 그걸 말려서 벽에 이렇게 달아놓는 그 얘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얘기인데요, 감독님? 이경 감독님. 사실 저는 금어초가 좀 더 충격적인 게 아 왜요? 그 이미지를 저를 찾아보고 뭐 보여줬는데 저는 합성인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이거 합성이다. 이거 어딨냐. CG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막상 또 CG를 할 수 없으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금어초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면서 네. 아 그런 모양의 금어초가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알았고 네. 그래서 그러면 물량으로 가야죠. 그 밭을 하는. 네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금어초 농장을 2군데를 섭외해서 아 금어초를 원래 팔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보실 수 있는 꽃인가요? 네, 이렇게 아. 뭐 꽃다발, 꽃다발 만들 네. 때 들어가는 네. 뭐 속에 꽃들 이런 아, 것들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 농장을 섭외하셔서 네, 그래서 그 모양이 나오는 걸 수집하기 위해 말리는 과정까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밭 하나를 다 금어초를 키우셔서 말렸는데 요만한 박스로 하나 나왔다고요? 아니 그쵸. 아, 요만한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에 선별해서 왜냐하면 이 금어초라는 꽃이 금붕어를 좀 닮아가지고 이름이 금어초인데 말리면 약간의 인간 해골 모양으로 마른대요. 근데 잘 말려야 그렇게 예쁜 해골 모양이 나와서 밭 하나를 다 말렸는데 한 요만큼 해골 모양이 나왔다고 그걸로 앞신과 뒷신을 만드셨다. 한 꽃 키우는 한 6개월 정도 걸리신 거죠? 저희가 네 정확한 기억이 이 촬영을 프리는 더 전이어서 네. 한 2년 전. 2년 전에 금어초를 키워서 말려서 이제 붙이신 거고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감독님이 이제 검색을 하셔서 찾으셨다고 하는데 이 금어초라는 꽃의 꽃말이 되게 독특해요. 수다쟁이, 욕망, 오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꽃이래요. 아마 나홍진 감독님이 그 꽃말도 염두에 두고 그 꽃을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다른 관객분 질문, 손이 번쩍 올라왔는데 여기 남성 관객 먼저 예.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앞으로 관객분들께서 여러 가지 깊고 무거운 질문을 주실 텐데 저는 그 전에 금어초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곡성을 볼 때 보니까 금어초가 처음 나올 때 금어초에 작은 실 같은 게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 포인트를 보려고 오늘 다시 보신 네, 거예요? 다시 보면서 질문도 드리려고 보니까 확실히 하얀색 실 모양이 하나가 펄럭거리더라고요. 혹시 그게 그 무명의 하얀색 옷을 나타내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네. 그 실도 어떤 실을 해야 하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트랙 인을 들어가든 줌이 2를 들어가든 근데 워낙에 사이즈가 이제 손톱만한 사이즈다 보니까 손톱보다 작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담기 위해서는 굉장한 근접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면 우리가 촬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걸 가만히 놓고 찍으면 이거는 동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여야 됐어요, 미세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묶냐 뭐 하면서 이제 실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묶으면 된다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몇 개가 안 되는 걸 다 조합을 하려다 보니까 나는 이게 우르르 이게 솔방울처럼 막 이게 뭐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원래. 근데 감독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얘기들이거든요. 감독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게 사실은 그 흥국기 집에서 종구가 금어초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발견을 하게 되는 어떤 동기의 부여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실을
어떤 뭔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줘서 그거를 보고 이걸 발견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 그리고 그걸 굳이 이제 그거는 무명실이라고 흰색 할머니들이 많이 쓰시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무명이 그거를 이제 장치를 어떤 이렇게 덫을 놓고 뭐 이런 과정들이어서 그 사실 그 무명실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통 이런 의미적인 요소에서는 장수를 기원하는 어떤 이렇게 뭐 이런 요소들이어서, 그래서 흰색 실을 놓으면 길게 늘어뜨려서 놓으면 어떤 재밌는 이미지가 되고 어떤 의미 또한 가질 수 있겠다 해서 하얀 실을 썼던 것 같아요. 유경 감독님이 흰실 때문에 재관람 관객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그 뒤에 계신 여성 관객분.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 영화 재밌어서 두 번째 보는데요. 두 번째 볼 때도 약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맨 처음에 그 실내화 가지고 효진이 찾아갔을 때 효진이가 TV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동물의 왕국 그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효진이가 옆집 할머니한테 맡겼을 때 그거 가위로 찔렀는데 거기서도 또 TV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굳이 넣으신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거랑 하나 더 영화 두 번째 보면서 궁금한 게 그 효진이 처음에 아파가지고 막 열났을 때 약 사가지고 왔었을 때 그때 천장에서 뭐 부딪히는 소리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그게 뒤에 뭔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셨다는 얘기 강조하셔서 두 가지 질문을 다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번 봐주셔서. 네, 첫 번째는 그 동물의 왕국 장면에 대한. 그냥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영상이 됐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했죠. 이거 제일 컸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시대가 느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트렌드를 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어떤 의미를 담는 이유는 뭐 저는 이 영화가 몇 년 후에도 관객에게 상영되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좀이 먹히는 그런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그런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생각이 났고, 이제 저희 뒤에 보면 저희 조감독님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저분이 감독님 저희 제작부장이 와서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인사. 안 되네요. 자기들 같이 그래서 이제 조 감독님에게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동물의 왕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 감독님이 이제 진행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만 어마어마하게 편집하신 걸로 알아요. 저것밖에 없는데 데이터를 다 짜내서.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천장의 소리. 이게 제가 버린 씬이에요. 버린 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광원에서 덕기하고 막 냉장고 주고받고 뭐 얘기 나누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산으로 뛰잖아요. 원래 저희가 촬영해놓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씬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종구가 집으로 이제 밤이 돼서 퇴근해서 돌아오면 애는 더 악화됐고, 그때 또 다시 이제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다리가 6개가 달린 고양이 같은 짐승이 닭을 뜯어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구가 너무 놀라서 걔를 때리다가 걔가 종구를 덮쳐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종구가 그래서 넘어지고 땅을 떨어져서 흥분해서 그 동물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집에 뭐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또 없어진 게 이거죠. 덕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덕기가 그때 흑염소를 잡고 있었죠. 하여튼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씬을 근데 정리를 하면서
예, 지금 보시면서 다소 뜬금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아까 맨 앞줄에 앉아 계신 남성 관객분.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또 봐도 재밌을까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오늘 세 번째 관람을 했는데 질문 3개 하신 거 아니죠? 네. 네.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려니까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관객들도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하지만 동시에 감독님도 관객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가 되게 궁금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관객 대표는 아니지만 왜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헷갈려 할까? 근데 저는 오늘 약간 비슷한 걸 찾은 게 구판 교차 편집 이후로 시간적으로 세 가지가 헷갈리는 의미가 모여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구판은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외지인이 무명한테 쫓기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박춘배 시체가 있던 곳으로 가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약간 생략이 된 것 같아요. 편집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박춘배가 좀비는 아닌 것 같은데 좀비처럼 나와서 격투처럼 벌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호하고 생략하고 생략됐고 좀비는 뜬금없고 이 세 가지가 시간적으로 하필 보이다 보니까 사실 영화는 엔딩만 보면 되게 자명한데 하필이면 그 세 개가 모여있던 거기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헷갈리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이 아시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 하나는 구판에서 일광의 살이 누구한테 날아가는 거며 외지인의 구술하는 것 같았던 퍼포먼스는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불러오려고 했으며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무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박춘배가 그것과 연관이 돼 있으면 왜 박춘배는 하필 좀비처럼 나타나서 이 사람들과 싸우게 됐나 하는 요것만 해석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리고 네. 말씀을 드려야지 네.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만약에 감독님이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하신 편집이라면 드릴 질문은 아닌데요. 만에 하나 감독판이 나오거나 다시 편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세 가지가 얽혀있는 부분에 있어서 뭘 넣거나 빼거나 하는 새로운 편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거는 아마 노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괜찮으시면 구판에 관련돼서만이라도 그 두 구판이 의도했던 게 정확하게 뭔지만 살짝 힌트만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은 두 번째 굿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가서 이제 박춘배를 만나는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신들이 사라진 구간이에요. 지금도 근데 제가 이것을 편집을 하면서까지 이 구간에 대략 한 5분 정도 되는 이 시퀀스를 버리냐 마느냐를 대략 한 6개월 정도로 고민을 했어요. 다른 부분을 편집하면서 항상 머릿속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없어진다 해서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건 없었어요. 지금같이 흘러갈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제 이 영화를 더 혼란스럽게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선택을 해야 됐어요. 6개월에 걸쳐서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분이 계신데 김윤석 선배님이셨어요. 선배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소주를 마시면서 6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김윤석 선배님께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용기가 났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는 즉시 전 이 결심을 했었죠. 제가 한국의 관객분들에게 를 생각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영화제를 안 가겠다의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다시 한다면 넣고 싶죠. 제가 제일 아껴야 했던 시퀀스니까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저한테 물었어요. 그건 안 버릴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버린 걸 보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없어졌다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점을 더 크게 얘기한 영화일 수 있었고요. 지금은 그것을 굉장히 작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굉장히 작게 축소를 시켜놓은 영화를 보고 계신 거죠. 더 뭘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최고예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보는 거.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블루레이라든지 그런 것을 릴리즈 씬으로 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블루레이 발매 정말 빨리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제 유튜브에 몰래 올려버리는. 살이 오가는 곳에 대한 그 살의 목적지에 대한 질문을 또 간단히 해주셨는데. 영화는 선생님 같이 3번을 보시는 분들도 그랬고요. 사실 저희 이런 장르의 영화는요 굉장히 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극장에 와서 이렇게 처음 앉으실 때 이렇게 선생님처럼 팔짱을 껴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영화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제 영화라 그러면 관객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너 한번 그래 한 번 더 해봐 뭐 이런 태도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시선에서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결론을 알고 얘기를 하면 이 얘기인데 A인데 영화를 보고 있던 사람은 결론을 모르는 이 지점까지밖에 알 수가 없으니 이 순간은 B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영화 안에. 그것은 이유는 이거죠.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트위스트를 하고 또다시 트위스트를 하고 또 트위스트를 하니까 볼 때마다 보는 지점마다 관객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복귀를 하는 시선도 고려를 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하시거나 혹은 뭐 좋아하시는 분도 뭐 좀 계시겠지만 영화상에 이런 지점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감독님하고 뭐 배우분들하고 뭐 다른 또 그 스태프분들하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뭐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밸런스를 좀 이쪽으로 관객들이 느끼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뭐 해주신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있었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굉장히 호흡이 좋은 커플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저 잠깐 여쭤볼게요. 박춘배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박춘배가 좀비라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감독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건 그 어떤 증상의 가장 후기 증상, 그러니까 좀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비는 아닌 어떤 증상이 이제 후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건데 박춘배가 감독님 이유경 감독님께서는 그 후기 증상을 사람이 이제 실제로 하고 연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셨는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 어떤 몸의 상태라든지 얼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보면 초기, 중기, 후기가 약간 모델이 좀 다 정해져 있고 각각의 역할의 사람들이 그 맞는 프로덕션을 입고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감독님 그거 어떻게 좀 이렇게 만드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후기, 특히 후기에 대해서 좀비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저희 프리 과정에서 사실 좀비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버섯을 먹어서 그런 것인지 외지인의 주술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초기 증상은 단순한 어떤 피부 질환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질병이든 무언가가 심해지면 어떤 복합적인 다른 요소 병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출과 같이 합병증과 관련된 모든 병명과 눈병부터 시작해서 이제 피부병 뭐 이런 것들을 다 리서치해서 그 모든 비주얼들을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병이 심해지면 실명하기 전에 뭐 눈에서 피해가 나기도 하고 뭐 어떤 눈의 동공의 색깔이 뭐 바뀌어서 뭐 누렇게 보인다거나 그게 사실 실존하는 모든 병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피부병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조합했는데 이제 어떤 좀비 영화들의 레퍼런스도 그랬겠죠. 사람들이 여태까지 봤던 네. 것들이 이제 분명 예시가 돼 기준으로 삼았을 테니까 그 기준이 모였던 게 이제 비슷하게 좀비와 저희 박준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약간 서구에서 봤던 좀비라는 개념은 죽었는데 죽지 않은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뭐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고 부패하고 이런 상태가 진화된 걸 보여준다면 곡성 안에 있는 그 박준배로 얘기되는 그 인물들은 어떤 작은 질병부터 시작해서 그 질병의 정도가 점점 세지면서 가지는 최종적인 어떤 병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약간 좀 차이가 있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좀비라고 퉁치기에는 너무 많은 성격이 좀 다른 그런 캐릭터 같았어요.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네. 이제 미술 감독님하고는 그런 작업을 해볼 수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CG 팀에서 이제 다 이제 3D로 다 구현을 해냈죠. 그럼 이제 배우에게 어떤 액션을 부탁드려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실제 빙의 환자의 이미지들을 찾아봤었어요. 부속인들께서 자료를 갖고 계셨던 그 빙의 환자였는데 뭐 예를 들면 개에게 빙의가 걸렸다든지 뭐 뱀에가 빙의가 걸렸다든지 뭐 희한한 뭐 동식물에게 빙의가 걸리신 분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 매우 흡사한 움직임을 보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무를 또 디자인하시는 선생님하고는 이제 그런 쪽에 얘기를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미술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와 이 액션적인 요소가 만났더니 좀비인 거예요. 이때다. 그럼 이때 장난을 치자 했던 거죠. 근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시인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는 이 극장 안에 계시는 템퍼로도 안 되는 관객을 위한 것이다. 난 그분에게 선물을 드려야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 진짜 괴로웠었어요. 계속 하는 내내 시나리오 단계부터 이거 갖고 계속 저 딴지 걸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 선물을 꼭 드려야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켜왔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시니까 관객분들의 그 10%가 감독님이 의도하신 대로 웃으시던가요? 이제 알았어요. 나 댓글을 보고 뭘 보면서 도대체 왜 이해를 못했고 어렵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네. 근데 그럴 줄은 알았는데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 이거 얼굴 이렇게 가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눈을 감아서 웃어야 되는데 못 웃으시는 네, 거군요. 저 주무시고 계신 분들 몇 번 봤는데 그분들은 괜찮아. 근데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을 이거 너무 아쉬워요. 감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서 그 장면에서 눈을 안 감으시면 감독님이 의도하시는 그 코믹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영업하는 거고요. 네, 또 다음 질문 또 손 들어주시면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경 감독님께서 관객 한 분만 선택해 주시겠어요? 저 혼자 계속 너무 고르고 있어요. 몇 번들 아깝게요. 아, 네, 네. 저는 세 번째 보는데 세 번째만. 네, 세 번째. 네. 제가 아까 그 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좀 더 거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효진이 굿을 이제 방을 꾸밀 때 보면 되게 외지인 방처럼 똑같은 줄을 천장에 있고 주변에 나무까지 이렇게 이렇게 사실은 그걸 의도하셨나요? 사실은 외지인 방처럼. 예, 감독님, 이경 감독님. 그 효진이 방은 처음에 보셨던 그 흥국이 방이 있잖아요. 그 둥지가 나왔어. 그 방과 외지인의 방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 정도의 차이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이 효진이 방도 어떤 극한에 달했다면 마지막에는 흥국이 방과 비슷하게 됐죠.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1강의 굿이 살 굿이냐 아니면 허주를 내린 굿이냐가 인터넷 여론에서 가장 뜨겁게 다뤘거든요. 네, 이거 말씀하신 거 보면 그건 살 굿이 아니라 내린 굿이었던 건가요? 1강에 했던 굿은? 아니 그것과는 별개 문제고요.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뭐 처음 보는 사람은 그걸 살 굿으로 보고 네. 두 번째 보는 사람은 이걸 내린 굿으로 보게 뭔가 그렇게 내리굿이라는 표현은 한 적이 없어요. 그 모든 행위와 이런 것에 내림을 받는 행위는 초반에 있죠. 영화의 초반에 항상 내림을 받죠, 그렇죠? 구슬하기 전에 그 이후에 내림을 받는 행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의미도 없을 거예요. 만약 의미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했겠죠. 소금을 썼을 것이고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 왜 나뭇가지를 이렇게 둥지같이 해놓고 그 안에 인물을 눕혀놨잖아요. 시나리오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가장 후반부에 할머니가 이렇게 자고 있는 그 둥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냥 냅둬 그 다 그 양반 덕이여. 이 대사가 왜 필요했냐면 납득이 안 되니까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는데 이런 것들을 이 둥지까지 있자면 이건 좀 납득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그 대사를 넣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진짜 감독님이 이제 그 세팅을 해놓으니까 이거 너무 들키는 거예요. 너무 들켜서 좀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해체시켜서 벽에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영화가 뒤에 딴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을 계속 조절해가면서 일관성이 살짝 틀어지거나 이런 지점들도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린 곳이란 개념은 없었어요. 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홍진 감독님 한 관객 한 분만. 예, 예. 앞에 계신 여성 관객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좋으세요? 네. 네, 저도 지금 저는 네 번째 보는데요. 인증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만 질문을 하자면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장면이라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종구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일광이 사진 찍을 때 막 효진아 아빠가 효진이 자리는 아빠 옆자리야 하면서 이제 그런 부성애를 회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주제가 정확히 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어떤 무명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렇게 부성애를 강조하셨던 이유가 혹시 뭐 그 한국 관객들 정서에 맞춰서 강조를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왜 그 떠나 보내고 남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남으신 분들에게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무슨 이게 위로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 어떤 식의 위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그래도 생각 있는 개념 있는 위로일까? 무슨 얘기냐? 뭐 5년을 준비를 했고 2시간 거의 40분에 육박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네가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을 준비한 영화가 어떤 위로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느냐 고민을 해봤더니 그냥 우리가 당신의 아픔을 같이 느껴보고자 근데 어떻게 진정하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진정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위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종고를 보셨잖아요. 주인공 박던 선배님이 연기하신 그 캐릭터를 보셨고 그 캐릭터에 이입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몸으로 한 거죠. 이미 남으신 분들에게 우리는 이미 그 위로를 한 거나 다름없는 어떤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 안에 되게 여러 번 보시고 궁금한 것들을 듣기 위해서 찾아주신 관객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영화는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다가 결국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게 좀 독특한 점인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을 관객 여러분들도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하고 미술 감독님 관객들께 인사 한마디씩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미술 감독님 먼저. 영화 여러 번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뭐 촬영하는 과정은 사실 뭐 나홍진 감독의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영화들은 촬영하는 과정이 다 힘들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시장 여건이 뭐 헐리우드처럼 이렇게 멋있는 스텝이거나 뭐 이러진 않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뭐 언제나 뭐 한국 영화를 위해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또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나인님 감독님. 저는 일단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황해라는 영화인데 후반 작업이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분께 영화를 보시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지금 6년 만에요? 저 그때 이후로 후반 작업을 다시 하긴 했지만 극장에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린에서 온전하게 후반 작업이 제가 생각하기에 감독 버전을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되게 죄송하게 생각해 왔어요. 진심으로 그때 후회를 잠도 못 이룬 시간이 한 3년 됐고요. 대신에 이 곡성을 통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건 사죄의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 항해 때. 근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제가 진짜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사라지겠죠. 이제 전 또 사라져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지도 모르겠고 뭘 갖고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그간 또 잘 계시고 전 또 사라졌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오늘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곡성 계속 흥행 이어가고 있고요. 저는 흥행보다 더 좋은 건 정말 오랜만에 관객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영화에 대한 해설서들을 서로 올리고 맞춰보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한국 영화의 큰 힘이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곡성이 그걸 해내서 저는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다면 조금 돌아오시는 시간을 좀 단축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곡성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